오늘은 양인쌀의 오행일간별의 특징을 명조를 제시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일간, 음일간의 양인쌀의 조균표는요. 간목은 묘에 놓여야 되고요. 을목은 진에 놓여야 되고, 병원은 오화, 정은 미토, 무는 오, 기토일간은요, 미, 경호는 유, 신은 술토, 임은 자, 개는 축. 이렇게 해서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천간에 이 양일간은 그러니까 갑병무경임이죠. 이 양일간은 해당 글자가 어디에 있든 양인쌀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나 음일간 같은 경우에는 을, 정, 기, 신, 개는 음일간이죠. 해당 글자가 일지에만 놓여야지. 일간의 지지죠. 예, 일주의 지지에 놓일 때만 양인쌀이 구성된다는 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상기표처럼 천간의 양일간은 앞서 얘기했듯이 해당 글자가 연월일시 어디에 있든지 놓여 있으면 양인살이 되는데, 음일간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글자가 일지에 놓일 때만 양인살이 구성됩니다. 자, 양인살 그러면 뜻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살은 신살의 하나죠. 그래서 칼인자죠. 칼날인. 그래서 양은 동물 그 양이죠. 그래서 순한 양을 날카로운 칼로 베어버린다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쌀이 연주의 위치에서 놓여 있으면 조상의 은혜를 배신하는 사람이 되기 쉽고, 또 양인쌀이 월주에 있으면 육친 간의 불화 갈등을 하면서 성격이 기괴한 거죠. 괴팍하고 괴상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성격이 기괴할 수 있다. 이렇게 의미를 합니다. 본인 사주에 일주에 있으면 부부간에 불화 다툼이 생기고요. 배우자가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인쌀이 시주에 놓이면 자손에게 문제가 되죠. 그리고 말년에 큰 재앙을 볼 수 있는 그런 재해를 관장하는 신이 양인쌀입니다. 따라서 양인쌀이 있는 사주는 다소 성격도 괴팍하고 기괴하다는 거죠. 괴상하고 안 좋은 쪽으로 특이한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기괴하고 거만하고, 그 다음에 독불장군, 아시죠? 무슨 뜻인지. 독불장군의 기질이 강하고, 웬만해선 인정을 안 합니다. 예, 자기 잘못을. 예, 그리고 항상 타인을 리드해서 자기 밑으로 두려고 하는 성향 때문에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크게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그게 불화다툼, 주변인과 불화다툼 갈등으로 생기면서 아주 안 좋게 흉하게 발현되는 그런 사례가 더 많죠. 그런데 이 양인살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만 본인의 직성이 풀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또한 양인살은 월지, 일지, 시지에, 그러니까 일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죠? 예, 일지를 중심으로 해서 월지에 있고 시제에 있으면 근접해 있는 거죠. 예, 근접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접.
근접해 있을 때는 그 양인살의 특징이 강하게 오죠. 그런데 연주에 있으면은 그것은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접적인 영향으로 그 작용이 덜합니다. 대신 12운성에서 관대권력지의 연주에 놓이면요. 관대권력 재앙에 놓이면 그 기운은 똑같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맺고 끊음이 아주 강한 성향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기괴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양인살이 결과가 좋아지면요. 쿠데타를 크게 일으켜서 정권을 잡지만 만약에 실패를 하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똑같았죠. 실패를 하게 되면 역적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게 양인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대에서는 업상대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성격을 가지고 이런 기괴한 성격과 그 다음에 이런 기괴한 그 팔자를 가지고 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상대체라고 계운법으로 직업을 총칼을 다루는 군건경, 그 다음에 할인업을 하는 의사간호사, 그 다음에 펜대를 칼로 쓰면서, 그러니까 그 기자들, 언론, 매스미디어 이쪽에서 이제 그 갱을 저지르는 사람들, 그런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정의에 어긋난 것들을 요새는 이 기자들을 그렇게까지 좋게는 안 보지만 그 근본적인 그 근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기자들의 역할은 뭡니까? 세상에서 이치에 옳지 않고 그릇된 것들을 지적해서 펜을 양칼로 삼아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죠. 그런 역할을 하면, 그런 역할을 하는 직업을 가지면 이런 흉폭성이 격감되고 그 다음에 대운을 잘 만나서 출세하는 영웅, 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살이라는 거는 이제 죽일 살자를 얘기하는 거죠. 살을 제화한다 그랬죠. 예. 살을 제화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살성을 제압해서 좋게 화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좋게 발복해서 출세하는 영웅이 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만세력으로 본인 팔자에 양인살이 있는지 없는지는 나오죠. 그래서 좋은 기운은 상승시키고 흉하면은 자포자기 하지 말고요. 이렇게 업상대체나 계운법으로 격감시켜서 잘 피해가기를 추천합니다. 사주마다 사주의 직업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주가 말로 먹고 사는 교사 강사라든지, 저 같은 경우는요, 먹고 사는 교사 강사. 이제 저의 사주 같은 경우는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주는 상관격 같은 경우는 장사.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주를 따라가는 것이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통계를 내보면 많이 맞습니다. 근데 그 직업상의 사주를 무시하고 좋지 않은 그냥 보통 사주 또는 그 이하 사주들 있지 않습니까? 중탁, 하탁들 이런 사주들일수록 그 다음에 센 팔자일수록 자기 사주에 맞는 직업을 따라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렇게 성패다단한 인생을 살 확률이 높습니다. 무어, 갑진, 정묘 시주를 가지고 있는 이 목일간 중에서도 양일간이죠. 이번 시간에 그 양일간 위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목일간이 시지의 묘목을 받죠. 그래서 정묘시주의 양인살이 놓인 겁니다. 그래서 양인살이 시주에 놓이면 이 시주 자체가 자손짜리지 않습니까? 나의 말년 운세도 되지만, 그래서 자손에게 문제가 생기며 양인살이 놓였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본인 말년에 현대명리에서 평균 45세 이후 40대 중후반부터 말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말년에 큰 재앙을 만날 수 있는 재해 아시죠? 재난과 그 재앙, 재난 재앙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불리해지는 겁니다. 양인살이 사주에 있는 사람은 다소 거만하고요. 그 다음에 독불장군의 기질이 강하고 성격이 기괴하다 그랬죠. 괴팍하고 괴상하고 안 좋은 쪽으로 좀 특이한 그런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을 잘 안 하고 굴복을 안 합니다. 그리고 타인을 리드해서 자기 밑으로 이렇게 두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좋게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본인이 직성이 풀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주변인과 불화다툼 시비로 관제수까지 오르고, 그리고 갈등을 많이 하면서 본인 또한 고충을 심하게 겪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상기명주는 양인살이 시지에 놓여 있죠. 그래서 양인살이 12운성으로 재앙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묘가 재앙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운이 강하죠. 그래서 맺고 끊음이 강하고, 그리고 그 기괴한 성격도 강합니다. 그렇지만 용두삼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인살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뭡니까? 중도, 좌절, 포기. 시작은 아주 찬란하고 아주 제대로 할 것처럼 도전을 하죠. 그렇지만 중도 포기자가 많습니다. 이 양인살이 있는 분들은요. 그래서 매사 일이 중도에 성패다단한, 그러니까 성공도 때론 하지만 실패도 많이 하는 그런 다단한 삶이, 그러니까 고충이 많은 팔자가 센 그런 사주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갑진일주는요, 사주상 직업이 목주화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목일주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사주는 화의 기운이 왕합니다. 태가에서 왕합니다. 왜냐면 아까 보셨지만, 병호의 오화는 지지에, 그 다음에 갑진이었죠. 갑진, 그 다음에 정묘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화가 여기 무오무오의 이 오화, 그 다음에 요 정화. 그래서 화기운이 왕한 이 사주거든요. 그래서 간목일간이 이 태약합니다. 간목일간이 목극토해서 이 간목이 설기를 많이 당해요. 그죠? 설기를 많이 당하는 요런 아주 그런 사주입니다. 또 오화에 목생화로 또 설을 하죠. 그래서 이 태약한 사주, 그러니까 매우 신약한 사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기운이 왕하기 때문에 이 목주화항으로 교육자 사주가 맞습니다. 이 사주는요. 그리고 또 식상격이에요. 격국이요. 그래서 예술가 이렇게, 또는 이제 비겁이지 않습니까? 비겁령, 즉 비겁이 이게 뭡니까? 용신으로 쓰이는 겁니다. 이 사주는 용신이 목이잖아요. 그래서 태약하기 때문에 목을 따라가 줘야 됩니다.
목을 생조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이 용신인 게 이제 그 목이 비겁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목이 용신인 게 비겁령이거든요. 이런 비겁령으로 작용하니까 그냥 회사원 사주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예술가나 교육자나 회사원 사주로 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성패다단하고 용두사미로 본인이 매사 중도에 일이 막히고 성패다단하고 그 다음에 또 괴팍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불화, 다툼, 시비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정신적인 고충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식상격이 잘 발달이 돼서 예술가라도 발복할 수 있지만 아주 괴팍한 기괴한 예술가들 많잖아요. 그죠? 예. 그런 쉽게 얘기해서 도라이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예. 그래서 그 예술적인 기능은 많이 발휘하지만 얼마나 그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예술가들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죽고 나면 사후에 유명해지잖아요. 맞죠? 예. 화가 쪽에 예술가들이 또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세에서 사는 게 유명하게 사는 게 좋지. 역사에 그거 남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업상대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김검경, 예, 제 친구도 시만 틀리고 생년 월일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는 지금 경찰의 고급 공무원이 됐죠. 그래서 업상대체로 군검경, 이제 칼을 휘두르는, 총칼을 휘두르잖아요. 그죠? 다루는 군검경. 그 다음에 할인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죠? 예, 의사들, 메스 들고 칼로 이렇게 수술하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언론 내 미디어에서 불법적이고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펜을 칼로 삼아서 사용하는 요런 직업, 요런 것들을 가지면 아까 얘기한 그런 흉폭한 성격이 다소 이제 격감되고 때로는 대운을 잘 만나면 출세해서 오히려 발복하는 그런 영웅 인재가 될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중요합니다. 화일간 명제를 보겠습니다. 신미, 갑오, 병진일주입니다. 병인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생기 병화일주는 양인살이 어디에 있습니까? 월지, 일지에 있을 때 특징이 강하게 작용하는데 이 양인살이 어디에 놓여 있습니까? 병화일간에서 보면은 양인살이 오화에 놓여 있죠. 병호. 예, 그래서 요게 양인이 되는 겁니다. 오화가. 그래서 월지, 일지 이렇게 근접해 있잖아요. 예, 시지까지. 근데 여기는 이제 월지에 있는 거죠. 예, 월지에 있기 때문에 그 양인살의 특징이 강하게 작용하고, 그죠? 예, 제대로 발현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 병호가 재앙에 놓여 있죠. 예, 그래서 12운성이 재앙에 놓여서 그 기운은 배가가 됩니다. 그 작용이, 양인살의 작용이, 양인살의 특징이 2배로, 3배로 강하게 나타나는 성향을 보입니다. 특히 본 명주는 월지의 양인살이 구성됐고 재앙에 놓여 있죠. 이거 설명했죠. 그래서 이 월지는 부모님 자리잖아요. 그래서 육친간, 부모 형제에 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덕이 없는 거 아시죠? 나는 사람 농사를 예를 들어서 많이 짓고 정말 내가 많이 양보하고 희생해서 사람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아주 내가 힘들고 그럴 때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덕이 없다 그러는 거죠. 예, 이것도 사주팔자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덕이 없는 겁니다. 이 양인살이 월지에 있으면요. 그래서 부모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괴상하다 그랬죠. 그래서 주변인과 당연히
불화다툼 시비로 사이가 좋지 못하고요. 이 갑오 월주에 또 육해살이 또 놓였습니다. 그래서 육해살은 여러분 뭡니까? 그죠? 장애, 실패, 질병 이런 거에 놓이는, 잦아지는 그런 살 아닙니까? 이거 작용력 셉니다. 그래서 이 육해살이 같이 놓여 있으니까 그 흉함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사주를 가지면요. 진짜 육신이 무정하고 내가 진짜 힘들 때 뭐 모른 척하고 진짜 마마보이보단 랑 뭐 이렇게 장단점은 있죠. 예, 마마보이가 그렇게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절대. 예. 그렇지만 너무 그 무정에서 초년에 집을 떠나서 진짜 막 고생이랑 고생 다 하고, 그죠? 그렇게 사는 팔자들 많잖아요. 그걸 이겨내서 자수성가하는 분들도 있지만, 참 잘못돼서 뭐 소시오패스라든지 그런 이상한 쪽으로, 나쁜 쪽으로 또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육친이, 그러니까 부모 떡은 일단 있어야 훨씬 유리합니다. 네. 매사 장애, 그죠? 실패가 잦고, 그러니까 일이 잘 안 풀리고 답답한 거예요. 매사에 지연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스트레스 뭐 이런 게 심할 거 아닙니까? 또 질병에 또 노출이 잘 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양인살의 특징은 뭡니까? 다소 거만하고, 그리고 독불장군,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해서 그냥 자기 말이 다 옳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 주변에 덜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웬만해서는 또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합니다.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참다 저는 혼내면 아주 그냥 죽기 살기로 혼내주죠. 예. 그래서 타인을 리드하려는 그런 성향이 강해서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명령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입니다. 또 승부심도 세죠. 그래서 남하고 경쟁 이런 거 막 싸움 이런 걸 좋아합니다. 예, 무조건 이기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불화다툼 잦죠. 그 다음에 속내는 강한 추진력, 리더십 등 요 권력에 집착하는 또 성향이 강해요. 또 좋은 점은 독립성이 강합니다. 그런데 사주 자체가 성패다단하고, 그래서 그 고비를 또 신강해서 잘 또 이겨내고 뭐 식상생재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좋게 또 발동해서 대운을 잘 만나면요, 예, 자수성가하는 타입도 또 많은 그런 특징도 보입니다. 신일주는요, 사주상 직업에 편인이 있어요. 그래서 프리랜서, 의사, 약사, 작가, 연예인, 할인업이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업상대체로 본인이 좀 공부를 잘해서 의대 가서 의사가 되거나 간호사도 괜찮습니다. 사주상 좀 직업으로 이제 프리랜서, 그러니까 뭐니까 이렇게 남의 밑에서 이렇게 명령에 이렇게 복종하면서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꺼립니다.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편인의 성향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의 밑에 못 있습니다. 예, 자영업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예, 1번 회사원 되면 아주 힘듭니다. 아니면은 작가, 연예인, 기자 이걸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그래서 연예인으로 아예 거기에 이제 또 뭐 도화라든지 자기 전반적인 사주팔자가 또 연예 쪽에 가깝고 그러면은 그래서 또 발복해서 유명한 연예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연예인도 제가 봤어요. 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발복해서 오히려 출세하는 인재가 될 수도 있는 사주입니다. 좋게 발동을 하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토일간 명기를 보겠습니다. 경신, 이모, 무오, 병진 이렇게 되어 있죠. 무오일주 자체에 양인살이 있고 요 양인살이 이 무오가 재앙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모월주에 또 양인살이 놓여 있죠. 예,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재앙에 놓여 있습니다. 이건 뭐 엄청나게 센 양인살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 세죠, 영향력이. 그래서 이 배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쁜 것들이요. 독불장군 기질 이런 것들이요. 예.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옛날에 대학교 때 군부 독재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때 이제 영웅으로 탄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지금 뭐 아프리카에 가면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쿠데타가 이제 막 이렇게 아주 전에 많이 발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런 양인살이 아주 센 사람들은 이제 성공하면 영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권력을 다 쥐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실패하면 역적죄인이 돼서 이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아주 그냥 도 아니면 요런 팔자예요. 쉽게 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굴복 인정 안 하죠. 타인 제압해서 명령에 굴복시키려고 하죠. 현대에서는 안 맞죠. 이런 사람들이요. 예, 안 맞습니다. 불리합니다. 무조건. 예,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요. 현대에서는요. 양인살이 일주에 놓였죠. 예, 여기 무호. 그래서 부부간 불화 다툼. 예, 아주 잦고. 그 다음에 성격은 아시죠? 예, 갑니다. 그 다음에 월주에도 양인살이 있어서 말씀드렸죠. 이 부모 자리인데 부모 형제와 불화, 다툼, 갈등 이런 게 잦고요. 육친이 무덕한 그런 팔자로 볼 수 있습니다. 본 명주는 편인격입니다. 그래서 사업보다는 살형증 이게 뭐냐면 일지월지에 오자형까지 놓여 있잖아요. 그죠? 일지에 오자형 이게 놓여 있습니다. 이 사주는요. 맞죠? 오자형. 예. 이렇게 형까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제 삼형충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 사법종사자 요게 잘 어울리는 직업입니다. 제대로 맞추었네요. 이 사주팔자는요. 맞죠? 그 다음에 편인격으로 이제 남의 밑에 있지 못하고 프리랜서 요런 거 자해에 대해 자유직업으로요. 예, 근데 자영업 같은 거는 불리합니다. 예, 하시면 진짜 사람도 많이 접촉하는데 그냥 하루 종일 싸움하고 그냥 엄청나게 심하게 관제수까지도 따르고 아주 생패다라는 삶이 돼요. 그렇게 살지 말고 이런 걸 미리 파악해서 본인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그쪽에 맞는 이 경찰 공무원 시험 치세요. 예, 아주 본인이 공부 잘한다 그러면 경찰대학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법, 법관 맞죠? 예, 그 다음에 검찰 공무원 이런 거 9급, 7급 능력별로 다 있잖아요. 그죠? 본인이 위로도 갈 수 있고 인성이 또 잘 발달돼 있으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편인격으로 직업으로 이쪽 경찰, 사법, 군인이 좋으면 군인 이렇게 이쪽으로 가야지 유리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니면은 내가 언론 쪽에 신문방송학과 이런 쪽에 내가 적성이 맞는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시면 되죠. 그래서 불법적이고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들을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서 그죠? 예, 알리면서 정의를 바로 잡고 펜을 칼로 삼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직업, 그 다음에 본인이 또 의대 쪽에 능력이 있다, 갈 수 있는 실력이 된다 그러면 이 할인업도 좋습니다. 이런 쪽에 종사해야만 육친군 불화가 다툼 이런 게 많이 격감이 되고 이렇게 힘든 상패다단한 삶 이런 게 고충을 덜 받고 또 대운을 잘 만나면 이런 쪽에 이제 오히려 이런 쪽에 발복하는 사주기 때문에 또 승진도 잘 되고 또 고위 공직자도 비록 9급에서 출발했지만 고위 공급 이제 4급, 3급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제 친구는 9급 공무원인데
4급에서 정년퇴직했거든요. 그렇게 쭉쭉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 우밀간 명제를 보겠습니다. 정유, 무신, 병, 정해. 사주 구성입니다. 명조입니다. 경호일주는 연주 정유의 양인살이 여기 연주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주에 양인살이 있고 이 정유에 재앙이 놓여 있기 때문에 조상인 부모 윗대, 그러니까 그 부모님 윗대, 그러니까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이런 데서 불명예스럽고 그 다음에 은혜를 배신한 조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격이 전반적으로 기괴하죠. 괴팍하고 주변인들과 사이가 좋지 못하고요. 그리고 조상의 업보로 용두사미로 그죠? 좌절 실패가 아주 잦은 성패 다단하고 질병에도 노출이 잘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인살이 괴강살, 백호살, 4대 흉살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 병호일주는요, 사주상 직업으로 관용이 있습니다. 뭐예요? 관성이 이 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관성인 화가 용신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 회사원, 사주, 그 다음에 권록 양인격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뭐냐면 독립자영업, 프리랜서 이런 게 적합해요. 그런데 회사원으로 살면 좀 힘들죠? 본인이 많이. 그래서 이왕이면 군검경, 예, 실력에 따라서 9급을 치든지 7급을 치든지 아니면 고시를 치든지 그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죠. 이제 잘 맞으니까 거기서부터 승진 잘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 친구는 뭐 검찰직 9급인데 정년퇴직할 때 이제 4급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예, 잘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법무사 하고 있습니다. 자, 프리랜서 중 언론과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 불법적인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제지시키는 일을 하면 업상대처죠. 예, 직업으로 대체해서 살을 제압해서 좋게 화하는, 예, 그런 좋은 쪽으로 이제 발복하는 거죠. 이 업상대체로 이러한 자기 그 사주팔자가 좀 성패 다단하죠. 예, 힘들고 그리고 또 이 흉폭한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격감되면서 대운을 잘 만났을 때 발복해서 출세하는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수일간 명제를 보겠습니다. 갑오, 병자, 이민, 경술 이렇게 놓여 있죠. 이민일주는 병자월주에 여기 월주에 임수일간이 자수를 보면서 양인살에 놓여 있는 거죠. 그리고 또 12운성으로 재왕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양인살이 또 끝판왕이죠. 또 양인살이 또 이 월주에 있으니까 일간하고 근접해가지고 또 영향을 세게 받고 그 다음에 사주에 또 좌우충이 있습니다. 여기 좌우충. 그죠? 그래가지고 육친 간에, 예, 이 월주 자리니까요. 불화, 갈등 이런 게 아주 심하죠. 그리고 성격이 아주 독불장군으로 아주 괴팍하고 괴상하고 이래서 그런 성향이 강하고 타인을 항상 내가 리드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주변인들과 불화 다툼 이게 심해지죠. 본인이 능력이 되면은 그게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 양인살의 성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인의 능력보다 오버해서 리더십을 항상 발휘하려고 하니 주변인들이 그 꼴을 보겠습니까? 못 보죠? 시비 다툼, 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적 고충, 스트레스 이런 게 당연히 잦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사주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양인살의 영향으로 용두사미로 좌절 실패, 성패 다단한 거죠. 예. 성패가 아주 다단하고 질병에도 잘 노출돼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이 지금
이 사주를 보니까 프리랜서 중에서 언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불법적인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제지시키는 일을 하거나 이제 운이 센 편이니까 의사, 약사, 그러니까 남의 밑에서 월급 받으면서 살 수 있는 팔자는 아닙니다. 이 팔자가. 그러니까 그거를 또 어기고 그냥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 뭐 회사 들어가서 아주 고생합니다. 주변 사람들하고. 그 직장인들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이제 공무원을 쳐라. 내 실력에 맞고 9급이던 7급이던 아주 내가 공부를 잘하면은 인성운이 잘 발려서 공부를 잘하고 또 후천운으로 내가 또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러면은 고시를 쳐라.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그 군인 뭐 진짜 내가 똑똑하면 경찰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위급으로 경찰을 할 수 있고 안 되면 그 하급 공무원이더라도 그거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상관격이 또 발달이 돼 있다. 상관이 그러면은 그 연예인, 그러니까 연예계통, 예술인 이런 것 쪽으로 또 미대, 뭐 음대 이런 데 가셔가지고 또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잖아요. 요런 계통. 그 다음에 내가 또 의사, 약사 이런 것 쪽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실력이 된다 그러면 약대, 의대를 가서 업상대체를 쓰셔야지 유리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그 업상대체 직업으로 이제 이쪽 총칼 그죠? 가루는 이런 그 할인업 그다음에 이런 프리랜서를 하더라도 다른 프리랜서 하지 마시고 언론 매스미디어에서 기자 같은 생활을 하는 게 기자 같은 거. 그래서 요거를 요런 안 좋은 이 양인사를 이 제압해서 좋게 화하는 거죠. 변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패다단하고 이런 흉폭한 성격이 다소 격감을 시키면서 그다음에 대운을 잘 만났을 때 발복해서 출세하는 인재도 될 수 있는 길을 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사주팔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